제가 이제 지금부터 소위 얘기하는 이제 상속증여세, 특히 이제 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그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원래 이제 그 국세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국세청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조사국이라는 데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상속증여라든가 조사라든가 뭐 그런 부분 담당을 해서 그쪽 업무를 주로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이현회계법이라는 데에서 이제 이런 세무 관련돼서 이제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청 나와서 회계법이 오기 전에는 제가 10년 정도 금융기관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하는 이제 조직에서 세무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지금까지 이제 세무만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 개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상속증여나 부동산이나 그런 부분들, 주식 변경 같은 거, 그거를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했던 업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거주자 관련돼서 이제 규정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이 뭐 전부 한국에 있는 거주자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해외에 있는 분인데 잠깐 오신 분일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이제 나는 한국에 있지만 해외에 이제 투자를 하거나 또는 투자하면은 가서 그쪽에서 이제 뭐 거주를 하시겠다, 여러 종류의 이제 이제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과연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를 한번 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제가 아는 고객분이 이제 고객분의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작년에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님은 이제 미국에 가신 지가 20년이 되셨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으로는 이제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3명인데 2명은 미국에서 거주를 했고요. 한국에는 이제 1명만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제 자녀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재산 정리를 하고 세금 신고를 마쳤는데, 이제 한국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온 겁니다. 그것도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뭐 억대가 훨씬 넘습니다.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이분의 재산이 미국에 건너가시는, 미국에 당연히 재산이 있겠죠. 뭐 건물이라든가 뭐 땅이라든가 그런 부동산이 있으시고 뭐 금융재산도 있으시고, 그리고 한국에도 집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집이 이제 고가주택에 해당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녀 입장에서는 미국을 한 20년이 되셨고, 또 여기에 이제 뭐 그동안에 생활을 하셨고 재산도 주로 이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아버님에 대한 상속세는, 자,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에 신고하고 미국에 있는 재산은 미국에 신고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게 맞을까요? 네, 안 맞으니까 세금이 나왔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주택은 한국 국세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세금이 나왔어요. 상속세죠. 자, 그러면 이 세금이 왜 나왔느냐? 왜 나왔을까요? 금액을 적게 신고해서? 아니면 저거 말고 또 다른 재산이 발견돼서? 차액. 예? 어떤? 차액이요? 어떤 차액이요? 미국과 한국의 차액. 뭐 기준시가나 뭐 시가를 차액. 그거 말고요. 그거는 이미 신고를 했고요, 제대로. 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라, 자, 미국 거주자. 뭐 국적은 상관없어요. 시민권을 땄든 영주권을 땄든 영주권을 못 땄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은 그럴 때는 단위 재산을 나눠가지고 신고를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한국 국세청에서는 이 아버님을 한국의 거주자로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틀리냐? 자, 한국의 거주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만약에 뭐 부모님이 이제 뭐 재산이 많으세요. 그러면 한국에도 재산이 있고 또 미국에도 재산이 있을 수가 있죠. 해외 투자를 하셨으면. 그러면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재산을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최근에 대한항공의 그 조영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자, 그러면 그분 상속세 신고할 때는 한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재산을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찾는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아버님이 미국에 있는 거주자로 판단을 했지만 한국 국세청에서는 한국 거주자로 판단했어요. 그 근거는 이분이 한국에 뭐가 있죠? 집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 1세대 주택 나중에 뭐 팔면은 이제 비과세나 그런 걸 받으려고 주소를 그냥 놔뒀어요. 흔히 얘기하는 이중 국적은 아니고, 예, 정리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국세청에서는 한국에 주택이 있고 주소도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어 주소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 세금 내야 되나요?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자, 세금 그대로 냈다. 아니면은 안 내도 됐다. 아니면 진행 중이다. 자, 셋 중에 어떤? 그냥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셔도 됩니다. 네, 아시면 여기 안 앉아 계시겠죠? 네. 잘 모르시겠죠? 네. 자, 세금 안 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안 냈냐? 자, 국세청 논리도 1년에 있어요. 집도 있고 주소도 있는데 한국 주소를 봐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런데 자, 거주자냐 비거주냐를 판정하는 기준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적이나 영주권이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소 또는 거소 또는 어느 나라에 183일이 있느냐. 자, 요걸 따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경우는 한국에는 거의 뭐 안 나오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날은 뭐 한 달도 안 되고 대부분 미국에 계셨고 또 주소는 사실 애매하죠. 미국에도 주소가 있고 한국에도 주소가 있고 근데 거소를 따지면 미국에 있고. 네. 그래서 미국 거주자를 이제 볼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산하고 생활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어느 나라에 가서 재산이 주로 있고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주로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까 이제 주소나 거소나 뭐 이걸로 봐서는 좀 애매할 수가 있죠. 근데 자산이나 생활관계로 판정을 하니까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이미 한국에는 집 한 채밖에 없고 가족들도 뭐 다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20년 동안 일했던 이제 소득이나 신고한 데에 대해서 확인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한국 거주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상세를 내는 게 맞고 미국에 있는 주택은 미국에서 낸 걸로 끝나는 게 맞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금하고 이제 세법 또는 이제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죠. 네. 다행히 이제 요거는 그런 게 입증이 돼서 이제 넘어갔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입증이 안 되거나 뭐 처음부터 이제 잘못 만약에 신고를 했다고 하면은 많은 세금을 부담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런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 말씀드리기 전에요. 자, 상속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나라 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입니까? 자, 이제 돌아가신 분을 우리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피상속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두 분 중에 누가 세금을 내나요? 상속인이 내죠? 진짜일까요? 진짜 상속인이 내는 게 맞습니까? 자, 납세 의무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자, 피상속인 납세 의무자인데 피상속인이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됩니까? 못 내잖아요. 그래서 상속인이 신고 의무를 지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게 한국의 이제 상속세 제도고요. 자, 미국이나 이제 해외는 틀립니다. 자, 미국의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똑같이 이제 돌아가신 분을 거기는 이제 뭐 고임이라고 하는데, 자, 미국은 상속인이 책임을 져요. 납세 의무자. 자, 납세 의무자가 왜 중요하냐면 세금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대상이나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한국은 자, 돌아가신 분이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 그러니까 상속인이 받는 재산은 관심이 없어요. 돌아가신 분 재산이 있으면 그거를 다 기준으로 세금을 내요. 자, 미국은 세금 내는 사람 누구죠? 상속인이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받는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받았느냐. 상속인 10명이면 10명 각자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내요. 근데 우리는 상속인이 뭐 10명이라 하더라도 10명이 받은 금액이 기준인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남은 게 기준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 자, 우리 상속세율이 누진세율이라고 해서 뭐 1억까지는
뭐 10%, 5억까지는 뭐 20%, 10억까지는 30%. 자, 1억 미만 뭐 그리고 이제 30억 사이는 30%, 그리고 30억 사이는 40%, 그리고 30억 초과는 5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상속인의 숫자와 상관없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과세 방식을 유산 과세 방식이라고 해요. 유산에 대해서 과세한다. 자, 그런데 미국은 유산 취득세 혜택이라고 합니다. 유산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취득한 사람 재산의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러면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 어느 쪽이 세금이 더 많을까요? 우리나라 세금이 많죠. 한국 사람은 누진세율 구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재산이 30억이 넘어가면 물론 이제 공제 같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은 재산 50%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지금 뭐 경영권 문제가 그런 게 생기는 게 주식으로 다 갖고 있는데 주식의 50%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없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재벌 말고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 봐도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나는 부동산이 뭐 90%, 80%다. 그럼 부동산을 팔든가 부동산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이 되면 부동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모신 분들이 뭐 상속세에 관심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뭐 뭔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부담이 돼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거주자가 되면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유산취득세. 자, 이거를 바꿔보죠. 호주. 똑같습니다. 호주세법 유사해요. 우리나라가 유달리 이런 유산취득세, 유산과세형이고 외국은 대부분의 유산취득세형이나 또는 상속세를 면제를 많이 해주거나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외를 안 가시고 국내에 있으면은 내가 거주자가 안 될 방법이 없어요. 해외에 내가 1년 중에 뭐 300일을 안 한다. 그래도 거주자입니다. 자, 유현진 선수 아시죠?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뭐 옛날 얘기한 박찬호 선수. 그러면 미국에 많이 있겠어요? 한국에 많이 있겠어요? 당연히 미국에 많이 있겠죠. 시즌 동안에 있고 또 시즌 안 했죠. 그럼 유현진 선수는 한국에 만약에 내가 독감만 먹고 나는 한국에 하루도 안 들어가겠다. 그래도 거주자입니다. 네, 그분은. 자, 그래서 이제 비거주가 되려면 현지에서 소득과 자산과 생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계속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상속세 부담을 나중에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상속세만 따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세금이나 뭐 다른 이제 상황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투자임이나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은 이제 요거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서 외국의 거주자는 영주권 딴다고 해서 비거주자가 그 상속세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상이 되는 이제 피상속이 부모님이죠, 주로. 부모님이 이제 거주자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만 적어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속이 발생됐을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제 어떻게 내느냐가 이제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받은 사람이 내가 받은 것만 세금을 내겠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 자식이 나는 뭐 포기했다 뭐 상관없어요. 상속세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순간에. 왜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이미 확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금이다. 금융재산을 내가 건드릴 수 있나요?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이미 은행의 잔고가 얼마 있다 딱 나오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 날짜로 평가를 해야 되고, 또 기타 뭐 다른 재산들도 뭐 자동차가 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30억이 넘어가면 50% 세율을 받아요. 또 세금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상담할 지금은 사실 강남에 뭐 아파트 건물 하나 있으면 무조건 30억 넘고요. 아파트도 뭐 고가주택이면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50% 내야 되니까 건물의 이제 반이 날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해외 같은 경우는 유산취득세라고 해서 받은 사람 기준으로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분의 재산이 50억이다. 그럼 한국에서는 50억이니까 세율 구간이 50%가 적용되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5명이면은 해외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10억씩 받았다. 그러면 10억이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세율 구간이 몇 프로죠? 30% 구간이에요. 또 벌써 세율이 20%가 차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만약에 해외에 이제 이민이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요걸 염두에 두고서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 현지에서 거주자 판정을 받아야만 이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주자 판정을 받을 때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세 가지가 네. 충족이 돼야 된다는데 세 가지를 한 번 더 말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소랑 이건 거소랑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183일을 어디서, 그러니까 1년 중에 어디서 많이 거주를 했느냐 또 따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산하고 생활관계예요. 자산. 네. 그러니까 어디 재산이 있고 어디서 내가 소득이 발생되고 그리고 나랑 주로 같이 있다는 얘기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얘기하겠죠. 그분들이 어디 사느냐 기준으로해서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주자 판정은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러면 네. 주소 거서는 호주고 180일, 200일 호주에서 살았고 네. 그런데 수익원이 여기 있고 여기서 세금을 내면은 부적합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건 양쪽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를 판정 신청을 하는 것도 있어요. 국세청에다가. 그러면은 네. 자산이 네. 호주 갖고 예를 들면 여기 갖고 네. 많은 지역이 참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고 그러면 재산이 많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소득도 많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가족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겠죠. 본인하고 상관없이. 본인은 네. 한국에 있는 네. 자산에서 네. 뭐 소득이 생긴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양쪽 다 소득이 있으면은 어떤 게 더 크냐? 그렇죠. 네. 그리고 호주에서 소득이 전혀 없으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쉽지 않겠죠. 입증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 한국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고 호주에는 아무 소득이 없다. 없어.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한국을 주된 이제 그 자산의 소재지로 봐서 한국에를 거주자로 계속 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예. 호주에서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예. 한국엔 소득이 없고 그러면 이제 그죠. 호주 거주자 이제 판정을 근데 받겠죠. 여기서 연금 같은 거는 글로 보내줘요. 보내줘요. 연금은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가족 네. 보내줘요. 또 뭐 당연히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뭐 그걸 어디 소득으로 가든 보나요? 여기서도 보나요? 연금은 상관이 없죠. 네. 연금은 내가 연금이라는 거는 은행 예금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임대사업이라도 해야 되네요? 네, 그렇죠. 많은 사람은.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비교해서 판단은 제가 예를 든 거고, 그거는 실제 개인별로 다 재산의 구성 내역이나 소득 내역이나 그거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하고 같이 살 때는 자녀 소득만 있어도 되나요? 아니 자녀 소득이 아니라 본인 소득. 본인 소득. 네, 그렇죠. 본인의 어떤 그런 생활 관계지. 영주권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국적이나 영주권은 영향은 좀 있긴 있는데 영주권이 있으면 아무래도 현지에서 소득이나 그런 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게 일단 간접적인 증명인데, 그러니까 다른 게 거주자가 호주 거주자 판정되면 예를 들면 호주 영주권이 있다. 그거는 맞는데 호주 영주권이 있다 그래서 호주 거주자다. 그렇게는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 상세한 거는 개인별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 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해서. 근데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183일이라는 거는 네. 저희가 그냥 여행자는 3개월씩 살잖아요. 네. 90일이기도 네. 2번 가면 18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양쪽 다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판단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그때는 주로 이제 어디 거주를 했느냐 그거 보고 따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그래서 저 유산 과세 비율이 현행 비율 저럽니까? 세율은 이거예요. 세율이 1억 미만은 10%, 1억에서 5억 사이는 20%. 현행 비율이 지금 한국 세율. 유법은 없다고 네, 지금 세율. 10억 미만은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아, 그거는 공제예요. 공제. 네, 그래서 이제 유산 과세이기 때문에 자, 아버님 유산을 계산해 보니까 50억이에요. 그런데 배우자가 있으면은 배우자는 무조건 5억이고 6억. 이제 만약에 배우자한테 법정 비율로 가면은 법정 상속 재산까지는 해주는데 그거 한도가 또 30억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는 5억에 30억이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으면 기본 5억을 해줘요. 그럼 이제 보통 배우자랑 자녀가 있으면 최소 10억은 해주잖아요. 그 10억까지는 공제를 받는 거지. 네. 그래서 재산이 만약에 10억 미만이면 배우자랑 자녀가 있으면 공제를 받으니까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죠. 유산 과세. 그래서 10월 네, 그래서 10억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10억은 최소고 자녀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이 또 넘게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생각하시는 게 그럼 30억까지 된다? 그건 아니에요. 법정 지분이 30억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죠. 네. 법정 지분이 만약에 15억이다 배우자에 그럼 15억까지는 좀 근데 그러면 자녀가 둘이 돼봐요? 둘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기준이에요. 자녀는 외국이든 뭐 하다못해 미국 사람이 상속인이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네, 돌아가신 분 기준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사실은 이제 제가 뭐 30분 만에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상속세만 따로 이제 뭐 몇 시간씩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네. 자, 그리고 요거와 연결해서 제가 여기다 그냥 하겠습니다. 자, 또 비슷한 세금 있죠? 뭐죠? 증여세. 증여세. 자, 증여세도 이제 많이 좀 혼동을 일으켜요. 자, 제가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죠. 그리고 받는 사람을 이제 수령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거기가 자, 만약에 주는 사람도 한국 거주자고 받는 사람도 한국 거주자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중에서 내야죠. 네, 두 분 다. 네. 그러면은 어디 거죠? 한국. 자, 이 경우에는 국내 재산 플러스 해외 재산. 국내 플러스 해외 재산. 그러니까 한국 사람끼리 재산을 증여하면 국내 재산도 증여세 내고 해외 재산도 내고 다 냅니다. 해외 있는 재산을 미국 가서 내가 증여한다고 해서 세금 안 내는 게 아니라 다 내요. 자,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자, 증여자는 비거주자예요. 수증자는 거주자다. 증여자는 비거주자고 수증자는 거주자다. 그 받는 사람은 한국에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미국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상속세처럼 주는 사람이 비거주자니까 한국에 있는 거 안 냈던가? 아닙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증자가 거주자면은 국내 플러스 해외. 자, 반대로 증여자는 한국 사람인데 수증자는 비거주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는 사람은 한국에 있는데 받는 사람은 외국에 있어요. 낼 것 같아. 내죠. 내는데 그때는 국내 재산에 대해서 냅니다. 국내 재산. 그러니까 이거는 수증자가 거주자고 증여자가 비거주자죠. 근데 이제 수증자가 만약에 이제 비거주자고 증여자가 이제 거주자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내 재산만 세금입니다. 자, 그럼 제일 안전한 건 뭔가요? 둘 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이제 아까 상속세하고 별개로 이제 재산에 세금 안 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 뭐 5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재산 다 처분해요. 그래서 해외로 다 가져갑니다. 현금으로. 그래서 현지에서 아버지도 현지 이제 영주권 따고 거주자 판정 받고 아들도 현지에서 거주자 판정 받고 또 완전히 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 증여한다. 그럼 국내에 세금 안 내서 그러면 이제 상속세가 없거나 이제 적은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전을 시키면은 뭐 거의 세금을 안 내고 재산을 넘길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재산을 다 팔아서 외국으로 다 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 아들이 손잡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 어쨌든 그렇게 뭐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은행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 거주자고 비거주자고 상관없이 이제 그건 사후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면 어떻게 되냐? 자, 한국에 있는 재산은 우리가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합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증여를 하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통 한 번에 다 증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분할 증여 가능해요. 10분의 1만 증여할 수도 있고, 뭐 5분의 1만 할 수도 있고, 뭐 금융자산이나 그런 거에 당연히 이제 분할로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증여를 해서 증여세 조금 내고, 그 10년 지나면 또 증여할 수가 있어요. 공제가 이제 살아나니까 합산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나중에 이제 뭐 비거주자 뭐 되고 나서 하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건 미래 일이기 때문에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이제 그 방향은 뭐 한국에 있든 해외로 나갈 생각이 있으시든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시간 될 때마다 증여를 분할을 해서 사이즈를 줄여놓고 그런데 해외 가는 것도 별도로 이제 그 나라에 적용되는 법을 받으시고 그러면은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도 돼요. 한도액이 얼마예요? 예? 한도액. 한도? 어떤 한도? 한 번 증여하는데 한도. 아 그게 이제 공제는 이제 지금 이제 성년인 자녀에는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인데 10년 동안의 증여하면 합산돼서 똑같이 세율이 증여세도 이 누진세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1년에 만약에 1억씩 증여한다. 그 10년간 10억이잖아요. 그러면 1억 증여할 때는 10%지만 그게 증여할 때마다 합산이 돼가지고 나중에 10억을 증여할 때는 10년째 되는 때는 30%로 적용받기 때문에 높죠. 그래서 이제 10년 단위를 하라는 게 그거거든요. 궁금한 데 있으시면 해외 영주권자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증여가 되나요? 네, 증여는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재산도 가능하고 해외 재산도 가능하고. 단지 이제 세금만 이제 내시면 됩니다. 얼마까지 돼요? 예? 그것도 5천. 혹시 자녀가 예. 외국에 있는데 예. 여기서 증여를 해주고 예. 세금 내고 예. 예를 들어서 5억을 증여를 한다. 예. 그러면 이제 5억에 대한 그 여기서 이제 세금을 내고 바깥으로 그 증여한 금액이 나갈 수 있나요? 아, 그렇죠.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를 내면 본인 재산이 되는 거고, 그럼 본인 재산이 이제 해외로 갈 때는 증여받은 이제 신고한 내역이랑 세금 낸 거를 이제 은행에 제출하면은 그거는 이제 반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안 된다고 또 어디에 나왔더라고요. 어디서요? 그거는 공산주의인데. 어. 내 돈을 내가 세금 내고 가져가는데 막을 이유가 없죠. 네. 아니, 해외로 그 네. 증여한 재산을 네. 보낼 수 없다고. 아, 그거는 아버지가 예를 들면 아들한테 보낼 때는 이제 증여성 송금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뭐 금액 같은 게 뭐 이렇게 신고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가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아들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도 재산이 있고 내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은 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갖고 가는 거니까 아, 그거는 제 상관이 얘기는 없죠. 그 얘기가 아니라 예. 아버지가 아들한테 예. 증여를 해서 예. 그 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했으니까 예. 아들 돈이 된 거잖아요. 예. 세금을 냈으면. 그러니까 세금을 안 냈으면 못 보냈죠. 아, 세금 내고 세금 냈으면은 아들 돈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돈을 뭐 예를 들면 제가 제 돈이 있어요 한국에. 근데 제가 또 미국에 뭐 이민을 가든 가요. 그럼 한국에 있는 제 돈을 제가 못 가져가면 그건 안 되잖아요. 대신 그 네. 해외 송금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해외 송금할 때 이게 영주권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 학생 유학 신분 같은 경우는 예. 필요할 수 있는 송금할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있잖아요. 아, 그거 그거는 뭐 1인당 해가지고 5만 불씩 응. 개별적으로 남편도 5만 불.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거- 말씀드린 이제 증여성 송금이라고 해서 이제 아들한테 아버지가 보내는 돈이고 만약에 아들이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전에 증여받은 세금 내는 게 다 있어요.